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문자 시계관에서 우리가 개념 하나하나를 같이 뜯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나눗셈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잠깐 들 겁니다. 자, 하트라는 전략이 있어요. 오늘 쓸 건데 이 하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트를 떠올리다 보니까 지금 사진 나왔죠? 이 하트 퍼즐이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이럴 때 아마 퍼즐 맞추기 많이 했을 텐데 이 탱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여러 가지 퍼즐들은요,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특히 이 하트 퍼즐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부채꼴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평행사변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각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을 맞춰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각난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트를 만들었듯이 이 하트 오늘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과연 식을 우리가 나눗셈하고 이럴 때는요, 이 하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끝장낼 개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1차식 나누기 수를 먼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수니까 좀 가볍게 우리가 들어갈 거고요. 자, 좀 더 발전시켜서 두 번째는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단항식의 이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또 계산하면 되는지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단항식과 다항식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덧셈, 뺄셈이라든지 곱셈이라든지 쭉 계산을 이어왔잖아요. 자, 이제 오늘 나눗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오늘 나눗셈에 대해서 볼 겁니다. 하다 보면 그 원칙들과 그리고 진행하는 법칙들은요, 크게 통하는 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개념을 하나하나 잡아주겠지만 어떤 것들이 크게 통하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첫 번째 우리 1차식 나누기 수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식이라고 말할 때 선생님이 당연히 단항식보다는 다항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항식 2x-4 나누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나눗셈을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숫자 나눌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장 먼저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방법 1번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2x-4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린 이미 곱하기에 대한 방법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쳤다면 나누는 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역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자, 조심할 것. 역수가 되었을 때는요, 부호는 바뀌지 않고요, 분모 분자의 자리만 바꾸어서 우리가 역수를 만듭니다. 자, 마이너스 2라고 한다는 건 마이너스 1분의 2와 같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곱셈만 실시하면 되겠죠. 자, 곱셈을 할 때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요. 자, 2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부호 살려주시고요. 2는 약분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x라는 결과를 앞에서 얻게 되겠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요. 자, 2, 1은 2, 4 약분해 주시면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우리가 계산해내는 첫 번째 방법 1번을 써봤고요. 자, 두 번째 방법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 2번은요, 이 나눗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원리를 고지고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분모 분자로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8 나누기 3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3분의 8로 답을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수를 분자로 올리고요, 뒤에 나누는 수를 우리가 분모로 내려서 그 값을 얻어냈습니다. 자, 나눗셈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어진 식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분을 시키고 그냥 바로 계산할 게 아니라 요렇게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조심해서 여러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공통 분모로서 우리가 분리가 된다라는 것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x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방법 1번으로 하나, 방법 2번으로 하나 같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식 나누기 수의 우리가 기본 원리를 한번 보셨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럼 언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자,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개념 확인 문제로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그리고 이제 4개의 문제를 우리가 풀 겁니다. 자, 보시면 방법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선 1번 같은 경우는요. 4x 나누기 2해서 이제 다항식에서 숫자 2를 나누는 경우죠. 자, 이 경우는 바로 우리가 요것과 요것을 분모분자 자리에 적당하게 잘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로 약분이 되어서 2x가 된다라는 답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어떤가요? 자, 이것도요. 다항식에서 자연수를 나누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9분의 마이너스 6a로 우리가 분수꼴로 바로 나타내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약분해서 3, 3은 9, 3, 2,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값을 간단히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번 한번 보실래요? 자, 요거 우리가 분자에 올리고 요거 분모에 올리려니까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방법 1번보다 우리가 분수꼴로 나타내는 것보다 아까 우리 방법 1번이 바로 역수를 취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택했던 그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8x 더하기 2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요.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럼 9분의 4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하나하나 꺼내주시면 마이너스 18x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4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약분 한번 해볼까요? 9, 1은 9, 2, 9, 18. 자,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8x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자, 여기다 선생님이 적을게요. 마이너스 8x. 그리고 여기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요. 더하기 9분의 2, 4, 8. 이렇게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을 보니까요. 바로 이 부분이 분수입니다. 어허, 이럴 때 바로 선생님, 아까 우리가 그 방법 쓰는 게 좋겠어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생각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y 더하기 6 해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요. 자, 역수 취할 때 조심할 거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모분자 자리 이렇게 바꿔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분배 법칙을 써서 곱셈을 해주시면요. 자, 이층 와서 이 암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y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요. 부호는 플러스 해서 6y가 되겠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6이 12로 우리가 답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식 나누기 수 같은 경우는요. 단항식이었을 때 우리가 그리고 숫자가 자연수 정수라면 분수꼴로 나타내는 게 좀 편했었고요. 자, 그리고 뭔가 이제 개수들이나 수 같은 것들이 분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나눗셈 우리가 곱셈으로 고쳐서 생각하는 게 좀 편하더라. 어떤 것이든 여러분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요. 여러분이 아까 보았던 첫 번째 개념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제 C 자리에 수가 아니라 뭘 가지고 오게 될까요? 단항식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방법 1번이라고 한다는 건 바로 나누기를 곱하기를 고치는 거였죠.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대신에 뒤에 나누는 식을요. 역수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분배 법칙으로 하나씩 이제 곱셈해주면 되기 때문에요. 곱하면 A 곱하기 C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C분의 1이 되고요. 자,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한 결과를 보게 되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건데요. 요걸요, 우리가 방법 2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까 수였을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전체를 우리가 분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나누기 C였기 때문에요. A 플러스 B가 분자의 자리에 가고요. 자, 분모는 C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단 이때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러분. 곱하기가 아니라 플러스라면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끔 이거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요. 8분의 3 더하기 8분의 4 이런 거 할 때요. 분모가 같기 때문에 8분의 3 더하기 4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도로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로 우리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결과는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번에서 잘 잡아 놓았기 때문에 2번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나에게 좀 더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것, 특히 나누는 식들에서 우리가 개수들이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수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실전으로 들어가서 개념 확인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4개의 의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나누기를 이제 곱하기로 고쳐서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분수로 만들어서 풀어 나가셔도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떤 방법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통째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3b분의 6ab 더하기 15b의 제곱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하트 전법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요렇게 한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자, 3b분의 6ab 더하기 3b분의 15b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약분을 해주시면요. 3일은 3, 3이 6, b는 약분이 되어서 앞에는 2a만 남게 되겠고요. 자, 여긴 약분해서 5라는 숫자가 개수로 나오고요. b는 여기 제곱이고 b니까 b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a 더하기 5b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하트 전법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모에 마이너스 3x제곱 y가 와야 되겠고요. 자, 위에 9x제곱 y 더하기 18x 세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과정 없이 약간 이제 조금 발전시켜 볼까요? 요렇게 한번 두 번 갈 겁니다. 선생님 선을 너무 진하게 그리면 숫자가 안 보일 것 같으니까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 살려주고요. 약분하면 3이 있을 거고요. 자, x제곱 y는요. 둘 다 똑같이 있는 거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3만 앞에서는 얻어질 거예요. 자, 조심할 것. 이렇게 약분했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살려주시고요. 6, 3, 18이니까 6 되겠고요. 자, x제곱이 x 세제곱이니까 x 하나 남고요. y의 y제곱이니까 y가 하나 남을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xy 이래도 되고요. 둘이 자리 바꾸어서 문자가 있는 항을 먼저 적어서 이렇게 나타내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모양이 분수꼴로 나타내어져 있죠. 여러분이 한 번 더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요. 이렇게도 할 거예요. 그쵸? 한 번씩 다 같이. 자, 그러면 3x분의 6x제곱 그리고요. 마이너스 3x분의 9xy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조금 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암산도 되겠지만 또박또박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약분하면 2 되겠고요. x 약분하면 그래요. x제곱에 x 있는 거니까 x 나오겠네요. 자, 마이너스 5 살려주시고요. 3, 3은 9니까 3 나오고요. x는 약분되고 y만 남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지막에 사실은요. 동류항이 더 이상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요 동류항 없죠? 만약 있다면 더 계산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 1번, 2번, 3번에서 한 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2분의 3이라는 개수가 몹시 거슬립니다. 자, 그럴 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눗셈을 어떻게 바꾼다? 그래요. 곱셈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마음 편안하게 먹기 바랍니다. 다 대신 나누기를 곱셈으로 고칠 때요. 여기서 이제 소속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자, xy는 현재 분모에 들어갑니까? 분자에 들어갑니까? 자, 곱하기 된 거니까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분모였던 게 여기 역수가 되면 분자로 가고요. 여기서 분자였던 게 여기는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자, 소속만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역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분배 법칙으로 하나씩 계산을 할 겁니다. 12x제곱 y 곱하기 3xy분의 2. 자, 마이너스 6xy 곱하기 3xy분의 2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3일은 3, 3, 4, 10인데 4, 2, 8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x 하나 남을 거고요. y는 약분해서 그래요. 다 없어지고 1이 되겠네요. 자, 여긴 보니까 3일은 3, 3, 2, 6 될 건데 2 역시 4 될 거니까 부호 챙겨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x, y는 다 약분되어서 문자가 사라질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요. 8x 마이너스 4로 정답을 여러분이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 확인 문제 2번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같은 경우도요. 아까 1번에서 봤던 것처럼 나누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계산 틀리지 않도록 특히 부호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세 번째 계산은요. 바로 혼합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바로 이거였죠. 그렇죠? 자, 혼합 계산 순서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더 낫겠죠. 자, 우선 가장 먼저는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만약에 곱셈 중에서 혹시 거듭 제곱이 있다면 거듭 제곱을 가장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옳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눗셈 같은 경우는요. 나누는 식의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한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개수는 어떻게 누구끼리? 개수끼리 계산해 주시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 준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1, 2, 3번의 순서를 좀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거듭 제곱 먼저 해주고 곱셈하고 나눗셈이 있을 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주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유리한 점이요. 곱셈으로 다 바뀌니까 그때는 이제 약분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편리함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해서 이제 두 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뿐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덧셈, 뺄셈까지 한번 다 같이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빼낼 수 있겠죠. 2, 3은 6, x제곱에 마이너스 2, 3은 6, x까지 일단 먼저 전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 곱셈이니까 우리가 먼저 전개했고요. 여긴 덧셈이죠. 덧셈을 맨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보다 급한 나눗셈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나눗셈에서는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요. 좀 이따 이렇게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2x분의 4x 분리할 겁니다. 2x분의 6x 제곱으로 잘 분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앞에 거는 동류항 정리할 게 없으니까 조금 기다립니다. 6x제곱 마이너스 6x에 자, 여기 약분하고 나니까요. 플러스 2가 남게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에 약분하고 나니까 3x가 남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요. 동류항이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을 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6x제곱에 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9x로 동류항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2까지 적어주시면 정답 바로 6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한번 내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있고요. 자, 뺄셈 있습니다. 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있고요.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나누기하고 곱하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맨 나중에 뺄셈을 할 거니까. 자, 여기서 나누기를요. 뭘로 한번 해본다? 우리 곱하기로 고쳐서 한번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분수 모양으로 여러분이 잡아주셔도 돼요. 자, 이 경우는요. 일단 곱하기랑 고쳐볼게요. 자, 4ab 한 다음에 곱하기 2ab 분의 1로 우리가 역수를 취해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계산을 2a 1 마이너스 a 제곱 이제 해줄 거예요. 자, 분배 법칙을 하나씩 다 빼봅시다. 6a 제곱 b 곱하기 2ab 분의 1 마이너스 4ab 곱하기 2ab 분의 1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다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요 우리가 전개를 할 겁니다. 분배 법칙으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의 세제곱으로 간단히 정리가 됐죠. 자, 앞이 조금 우리가 약분해야 돼요. 2, 3은 6이니까요. 3 여기서 약분하고 나면 a 하나가 남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여기는 2, 4니까 2 남고요. ab 그래요. 다 약분되어서 사라집니다. 자,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2a 더하기 2a의 세제곱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누가 있어요? 3a와 마이너스 2a라는
동류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동류항 정리해야 되겠죠? 자, 차수가 가장 높은 2a의 세제곱 적어주시고요. 3a에서 2a 빼니까요. 플러스 a 되겠고요.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2까지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정답은 2a의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좀 복합한 우리가 복합적인 계산이 들어있는 복잡한 계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계산의 원칙만 정하고 있다면 절대 혼란스러울 게 없습니다. 거듭제곱이 있다면 거듭제곱 해주시고요. 항상 늘 그랬듯이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해주시고요. 식 같은 경우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더하기 빼기니까는 결국 동류항 정리, 더 이상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다항식은 계산을 마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응용한 문제까지 좀 풀고 우리가 개념 확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준비한 문제 하나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렇습니다. 자, 넓이를 줬습니다. 넓이 먼저 줬고요. 자, 세로의 길이가 x, y일 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자의 식으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조금 낯설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잘 풀었을 거예요. 자, 넓이가 40인데요. 세로의 길이가 5입니다. 가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래요. 그럼 넓이에서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세로의 길이를 나누면 되겠네요.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뭐 네모라든지 아니면 라지라든지 뭐 그런 걸로 여러분 한번 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했을 때 바로 넓이인 요 값이 나오겠죠. 자, 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지금 A라는 가로의 길이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넓이에다가 누구를 바로 세로의 길이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세로의 길이가 x, y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운 대로 하트 전법 쓸 거예요. 요렇게 한번 쓸 거니까요. x, y분의 x 세제곱 y의 제곱 한번 하고요. 마이너스 x, y분의 3x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수법칙 이용해서 우리가 약분해 보시면요. 여기 x 제곱이고요. y 하나 이렇게 남고요.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내려오겠네요. x 약분하면 그래요. x 하나 남고요. y도 y 하나 남게 되겠네요. 자, 더 이상 동류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누굴까요? 얘가 바로 이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 문제까지 엮여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흐르고 있는 건 앞에 있는 거랑 연결은 하되 나눗셈에, 식의 계산에 나눗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눗셈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로 좀 더 실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뛰어넘기. 자,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하셨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푸는 거 보면요. 자기가 푸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특히 이제 식의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자기 손으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남이 풀 때는 얼마나 술술 넘어갑니까? 근데 내가 풀면요. 지수가 하나 이렇게 빠져있고 막 그래요. 문자 하나 빠져있고. 선생님도 가끔 그래요. 자, 그래서 잘 풀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러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빨리 풀기보다 정확하게 천천히 한번 푸는 게 더 낫다라는 걸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필수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그럼 천천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x-1과 같은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비슷한 식이 5개 이제 선택지로 나와 있죠. 자,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한번 전개해서 풀어놓고요. 나머지 5개도 풀어서 놓으면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천천히 친절한 방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풀어내면요.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2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보면요. 역시 분배 법칙으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부호가 달라졌죠. 1번은 잘못됐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배 법칙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볼 건데요. 마이너스 3이 6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 너무 달라졌네요. 자, 2번도 답이 아닙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나눗셈을요, 우리가 뭘로 고칠 수 있었나요? 곱셈으로 고칠 수 있었고요. 자, 역수 취합니다. 3분의 1의 역수는 3이 되겠죠. 자, 풀어내서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3x-9가 되기 때문에 어우,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렇죠? 자, 4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 써볼까요? 분모 분자, 우리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 6분의 3x-6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먼저 계산해 주시면요. 2분의 1x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우와, 진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일 것 같은데요. 정말 5번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x-3분의 1 나누기 곱하기로 고쳐야 되겠네요. 뒤에 분수기 때문에. 자, 역수 취합니다. 역수 우리 마이너스 1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역수 취할 때는 별로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음수를 보면 왠지 플러스로 바꿔야 될 것 같은가 봐요. 아닙니다. 마이너스 그대로고요. 분모 분자 이제 자리만 바꾸는 거니까 6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죠.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분배 법칙 할 거니까요. 먼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고요. 마이너스 만났습니다. 플러스니까요. 약분하면 2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게 바로 제일 처음에 했던 요것과 같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요. 너무너무 친절한 방법이고요. 자, 이때 약간의 요령을 좀 부려서 5개 중에 맞는 걸 골라가는 작업으로 갈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일단 맨 처음 마이너스 6x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다 전개하지 않더라도 우리 요거 되는 것부터 먼저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보이는 거 먼저 해주시면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는 걸 금방 좀 찾아내시면 일단 후보자를 둘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둘은 탈락시키고. 자, 이런 거 보시고 또 이제 부호 같은 것도요. 상수항하고 나면 음수에서 플러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벌써 음수 나오죠. 벌써 탈락인 거죠. 자, 1번이 탈락이면 2번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죠. 또 음수 나오잖아. 뭐 이런 식이면 벌써 5번 하나로 좀 좁혀지고요.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을 풀어내서 확인한 다음에 혹시 아니면 다시 한번 1, 2, 3, 4를 또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호를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의외에 또 우리가 힌트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을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잘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네모를 여러분들 그냥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앞에서 문제 푼 것처럼 네모를 잠깐 A 같은 걸로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A를 이렇게 안 두는 이유 아시죠? 다른 문자랑 이제 식에 있는 문자랑 좀 헷갈리니까요. 이런 것들이 소문자라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크게 대문자 같은 걸로 좀 써두시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이제 나누기하고 곱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나누기와 곱하기는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생각하면 좀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마이너스 24 xy의 제곱 나누기를 곱하기를 고치고 역수 취하나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쟤를 분자에 놓고요. 여기를 분모로 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도 순서대로 푸는 거니까 이 나눗셈 다음에 곱하기 a를 했더니 마이너스 6x제곱 y가 나왔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약분하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2에 x 약분하고 y는 y 하나만 남게 되겠죠. y쪽은. 그래서 마이너스 2y 이렇게 나눗셈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곱하기 a를 했더니 마이너스 6x제곱 y가 나왔으니까 자, 요거랑 곱해서 얘가 나왔다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얘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y 분의 마이너스 6x제곱 y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음수와 음수니까요. 플러스 양수 되겠고요. 약분하면 3 x제곱은요. 약분할 게 없어요. 데리고 오고요. y는 약분해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요. 바로 3x제곱이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 계산 섞여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갈 네모 칸에 알맞은 식을 찾는 문제였어요. 자, 선생님 드린 팁은 뭐냐면요. 자, 네모를 그냥 두기보다 여러분이 뭐 라지 A라든지 그런 걸로 두고서 마치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막 다룰 수 있는 문자처럼 다루어 주신다면 훨씬 편리할 겁니다.
겁니다. 자, 네모 그대로 주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의 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나누기 수에 관한 이제 문제입니다. 약간 좀 독특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100의 자리 숫자가 A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B고요. 자, 1의 자리 숫자가 9인 그런 세 자리의 정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5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생님 저런 건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말로 되어 있는 요것을 뭔가 수식으로 나타내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문자가 잘 해결이 안 될 때는요, 예를 들어 뭐 100의 자리 숫자가 9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8이고요, 1의 자리 숫자가 9다. 그러면 결국 989 이런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A 더하기 B 더하기 9를 하게 되면 그 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9 더하기 8 더하기 9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라는 게 100 곱하기 A, 10의 자리 숫자니까 10 곱하기 B,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니까 사실 1 곱하기 9, 뭐 이런 곱하나 만하니까 여기까지만 표현하고요. 이런 게 바로 지금 말하는 이 문제에서의 세 자리 정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예를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뭐 989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5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한다 그러면 5로 나누었을 때 요 자리에 오는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 자리 정수를 여러분 나눌 때 자,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9. 자, 요걸요, 여러분들 5로 나누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5가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거냐, 뭐 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숫자일 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누죠. 예를 들어 뭐 5, 1은 5 하고요. 48이니까 5, 9, 45 이렇게 되고요. 39니까요. 얼마죠? 6, 8, 85? 75? 그래요. 75, 35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4가 생기는 뭐 그런 구조를 여러분 나누어서 몫이 197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의 숫자로서 나와서 나눌 수가 없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분의 100A 더하기 5분의 10B 더하기 5분의 9 이렇게 되어서 이 안에 5가 몇 개씩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체크해 볼 수 있다고요. 자, 약분하면 20A가 되겠고요. 여기 약분하면 2B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9 안에 5가 몇 개 들어가냐면 일단 한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5분의 4 돼서 4는 이제 4 안에 5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분리시켜 준다면 몫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몫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 5라는 게 사실은 100의 약수고 10의 약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나누어 떨어져서 자연수를 만들어낼 거니까 여러분 결국은 1의 자리에서 나누고 몫이 몇 개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가 생기는지 여러분이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따라서 답은요. 몫이 20A 더하기 2B 더하기 1이다 라고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가 구한 게 제대로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요. 실제로 숫자 하나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기 몫이 197이었잖아요. 자, 정말 이게 나오나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 20A, 그러니까 A가 여기는 얼마냐면요. 100의 자리 숫자니까 9죠, 그쵸? 9를 넣고요. 자, 더하기 2 곱하기 여기 B는요, 8입니다. 그쵸? 8 더하기 그리고 1 한 결과가 얼마인지 보죠. 2, 9, 18, 180에다가 2, 8이 16 더하기 1이니까요. 얼마? 197 나오죠. 몫이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몫으로서 채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나누는 게 바로 5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약간 재미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가요. 고난도 문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식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네모 안에 있는 알맞은 수식을 구하는 것처럼 여기도 말로 되어 있죠. 어떤 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잠깐 어떤 식을요. 라지 A 같은 걸로 한번 둬요. 자, 말 그대로 된 걸 한번 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어떤 식을요. 나눈대요. 마이너스 3y로 나눈 후 자, 이 식을 또 더했대요. 2xy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라는 이 다항식을 더했더니
자, 나누기 먼저 한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쵸? 자, 마이너스 xy 더하기 y의 제곱이 되었다. 자, 이때 그 어떤 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로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었으니까 결국 좌변에 a만 남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3y분의 a 더하기 요건데요. 자, 어차피 더하기는요. 넘겨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y 더하기 y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xy의 더하기 3y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료항이 있나요? 자, 동료항 있습니다. y제곱하고 3y제곱이니까 4y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마이너스 xy에 마이너스 2xy니까 마이너스 3xy로 정리가 되겠죠. 자, 아직 이쪽은요. a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결국 양변에 이제 넘어가서 곱해줘야 되겠죠. 얼마를? 자, 곱하기 할 건데요. 마이너스 3y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쪽이 이제 a만 남게 되겠죠. 자, 여기가 A고요.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조심할 거. 자, 여러분들이 이 전체에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요. 빼기보다 곱셈을 먼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잘못 나와요. 자, 아까 우리 이것 전체 둘만 있을 땐 괜찮았는데 와서 곱해지는 식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괄호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가 넘어와서 곱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A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곱셈 할 거예요.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먼저 하면 마이너스 4, 3, 12의 Y의 세제곱 먼저 항이 만들어지고요. 자, 마이너스 3XY의 마이너스 3Y니까요. 플러스 되겠죠. 3, 3은 9의 X의 Y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혹시 여기서 더 동류항이 있나 하고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 어떤 식은요? 바로 마이너스 12y의 세제곱 더하기 9xy의 제곱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정말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요. 어떤 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어떤 식을 여기다 넣었을 때 나누고 그 다음에 더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 확인해 보는 과정보다 여러분들이 원래 식을 잘 만들어서 진짜 제대로 식을 계산의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드리는 팁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된 식의 계산 순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거듭 제곱이 있다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거듭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괄호가 있다면요. 괄호, 소괄호, 그 다음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푸는 것이 여러분 계산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물론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 즉 우리가 다 동류항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